법 전문 변호사 조영주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브라이어 미국 대법관의 후임으로 흑인 여자 판사분을 임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죠. 남성 흑인분은 대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대법관이죠. 근데 여자 흑인 변호사는 여자 흑인 대법관은 처음입니다. 성함이 커탄자 브라운 잭슨이라는 잭슨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1970년이고요. 1914년에 태어났고요. 아주 명망 높은 미국 판사분 중에 한 분입니다.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DC 디스트릭 코트의 저지로 임명됐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분 잭슨 판사를 어필 코트에 임명을 했고, 요번에 금년에 드디어 이제 대법원 판사 임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판례법, 커먼로라고 그러죠. 이 전통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어느 분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국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안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대3으로 보수가 앞서고 있죠. 9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6분이 이제 흔히 공개적으로 보수 쪽이라 그러고 3분이 이제 진보라 그러죠. 그 중에 진보 중에 한 분이 브라이어 대법관이 이번에 은퇴하면서 이제 82세고 이제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죠.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누구를 임명할 거냐가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유세 때부터 흑인 여자분을 흑인 여자분을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하면서 그 후임으로 잭슨 대법관을 이제 판사를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잭슨 대법관의 이제 연령을 보면 미국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또 하버드 법대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로 리뷰에 있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이제 물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잠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브라이어 대법관의 로 클럭에 있었다 그래요. 아주 명예로운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어떤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퍼블릭 디펜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관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국선 변호사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한국의 국선 변호사는 법원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라면,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는 정부가 임명한 겁니다. 이제 정부가 고용하는 거죠. 뭘 고용하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소송을 당했을 때 그런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죠.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거의 어떤 봉사활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우면서도 좀 명예로운 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퍼블릭 디펜더를 오랫동안 했고, 또 그 후에는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 있으면서 로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거죠. 이제 판결을 보면 아주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했고, 특히 작년 1월 6일이죠. 작년 1월 6일 미국의 캐피털 의회가 이제 침입을 당했을 때 그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서류를 공개하라는 그런 어떤 판결에 이제 같이 동의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워싱턴 어필 코트에 임명이 될 때도 53석의 찬성만 받았습니다. 상원에서요. 모든 민주당 의원들 다 찬성을 했고, 이제 3분의 공화당 의원이 더 찬성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크루즈 상원의원의 텍사스 공화당 의원이죠. 그런 크루즈 상원을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임명된 이분이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상원의 그 통과는 51표만 얻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 50석이 민주당이고 한 석이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니까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히 찬성을 할 테고 이래서 50분이 다 찬성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임명에는 통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상원 인준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평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원 인준은 민주당이 50명의 상원의원이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되기 그렇게 현재로서는 여겨지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분의 대법관이 보수적인 이제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런 판결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로버트 대법관이나 또 무슨 그 캐브너 대법관이 생각보다 많이 중도 또는 진보적인 판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아주 보수적이다, 진짜 보수의 핵심이다라는 대법원 그 판사는 한 3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알리토 대법관이라든지 무슨 토마스 대법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보수적인 대법관이죠. 고서치 대법관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해서는 진보와 보수는 3대3이고 나머지 3분은 스윙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보수에 가까운 스윙이 맞는 거겠죠. 아주 가운데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 대법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어떤 결정이 미국 사회에 워낙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국 사회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는 정년이 없죠. 사망할 때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긴스버그 대법관이죠. 또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고령이 됐을 때 또는 수터 대법관처럼 고령이 됐을 때 은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처럼 갑자기 사고도 아니지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링캐스트 대법관처럼 계속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분은 오래 좀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대법관이든 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신을 내보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보수당 대통령이지만 보수당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임명된 대법관은 오히려 진보적인 판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대3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70년생이니까 51세란 말이에요. 51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30년은 더 대법원 판사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토마스 대법관 같은 경우도 거의 80이 다 돼가고요. 70대고 알리토 대법관도 70이 넘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보수적인 그 대법관이 한두 분이 은퇴하거나 이제 또 사망하거나 이런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거는 공석이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냐 민주당 출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의 대법관이 어느 분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얼만큼 젊은 사람이 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70년생이면 51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이상은 미 대법원에 있으면서 판결을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은 한 30년 동안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것이 지금 평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전적인 진보의 자리는 확보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많은 그 신문 방송에서 평을 했습니다. 최초로 역사적으로 흑인 여자분이 대법원 판사로 이제 임명이 된 거죠. 물론 인준을 받아야겠지만 인준에 대해서는 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준은 걱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법안이 뭐 100% 진보다 100% 보수다 볼 수도 없고 많이 섞였죠. 그리고 100% 진보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뭐 보수가 100%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다 잘못된 얘기고요. 사안에 따라서 미국 국민한테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되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소수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진보적인 대법관이 많은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찌됐거나 지금 사실 우리 그 불법 체류자도 많이 계시고 어떤 이민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이렇게 갇혀 있죠 지금. 그리고 계속 어떤 그런 이민 법안에 대한 어떤 뭐 소송도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민 법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카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민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신 그런 대법원 판사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우리 이민자들한테 더 좋은, 더 페이버러블한 그런 판결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런 바람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특별히 아주 히스토리컬한 날로서 최초의 흑인 출신의 여자 대법관이 임명됐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꼭 이민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라든지 정치 등등 여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